안녕하세요. 관계에서 받은 상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관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는 신체적인 건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관계 트라우마라고 명명하며,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아픔에 그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관계 상처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작은 자극에도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분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분노가 내면으로 향하면 심각한 우울증, 불안, 장애, 자해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로 향할 경우 폭력적인 언행, 충동적인 행동,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관계에서 이토록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까요?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본래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손상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상황은 뇌의 특정 보상 시스템과 통증, 처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마치 약물 금단 증상과 유사한 강력한 신체적, 정신적 후폭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무기력감 등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고 관계가 우리 존재의 근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는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학창 시절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등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감정, 노력을 헌신하고 몰입했던 사람이 관계의 단절이나 상실 후에 훨씬 더 큰 상실감과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했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별 후의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망각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억 보정 효과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갇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내면에 잘못 형성된 관계 패턴은 우리의 현재 관계에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을까봐 항상 불안해하거나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고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드러나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반복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형성하여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행복을 저해하는 나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뿌리 깊은 관계의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관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과 실천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별 후 혹은 관계에서 상처받은 후에 겪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분노, 배신감, 외로움 등은 결코 병적인 증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눈물 흘릴 자유를 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끓는 물의 뚜껑을 닫아두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둘째, 마음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별의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했거나 관계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끝났다면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만들어 마음의 매듭을 짓고 정리하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불확실성 속에서 오는 끝없는 불안감과 미련을 줄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나만의 마침표를 찍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애도와 수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인식 훈련, 특히 마음 알아차리기 MINDFULNESS 훈련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신체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격렬한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요가, 그리고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 쓰기 같은 활동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으로 혹은 하늘의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으로 관찰하며 일정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은 우리 자신이 아니며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관계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는 당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계 패턴의 문제점을 찾아주고 이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증상 완화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내재된 관계 패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 패턴을 반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거나 관계에서 늘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당신의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낡고 해로운 패턴의 회피, 의존, 통제, 피해 의식 등을 버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지해주는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습관을 뿌리 뽑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아서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관계의 무게중심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단호하게 옮겨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매몰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평가에 두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인과도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건강해야 우리라는 관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른바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 관계가 남긴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해 나가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끝내는 것만큼이나 그 관계가 남긴 정신적, 정서적, 심지어는 신체적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건강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심리 서적들을 꾸준히 읽고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분노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감정 조절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와 시련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리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혜로운 조언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용기 있게 치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